성남FC의 신재원 선수가 니네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이야기할 정도로 황당한 경질이 발생했습니다. 신재원 선수의 아버지인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경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질할 만 했는지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2024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흔히 미쓰비시컵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에서 2년 주기로 열리는 12개 팀 출전의 토너먼트 대회에서의 부진입니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국제적 레벨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약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적에 자존심을 챙기기에는 딱인 대회고, 실제로 많은 동남아 팀들이 이 미쓰비시컵을 열성적으로 준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인도네시아는 일부 아시아 리그와 자국 리그 위주의 선수단으로 실험적인 선수단을 꾸려 대회에 출전을 했고, 여기에 조 3위에 머무르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비슷한 대회로 봤을 때 스즈키컵에서 준우승을 했고, 지난 미쓰비시컵에서는 4강에 올랐던 것과는 비교하면 아쉬운 성적은 맞습니다. 인도네시아팬은 고민을 오래하다 결정했다고 하면서 이번 대회 성적 부진을 근거로 신태용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근데 신태용 감독은 정말 성적이 안 좋았을까요? 자,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감독으로 선임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여러 차례 선전한 것과 2018년에 독일을 잡아내는 저력 같은 것을 인도네시아가 봤을 겁니다. 거기에 자력으로는 세계 무대 진출이 거의 힘든 상황에서 2023 U20 월드컵 개최권을 따냈기 때문에 자국에서 벌어지는 세계대회 성적도 중요한 상황이었죠. 장기적인 플랜으로 팀의 전력을 상승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정작 U20 월드컵 직전에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면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피파가 개최권을 박탈해버리는 바람에 U20 월드컵은 준비만 하고 정작 참가하지는 못했고, 인도네시아의 반대를 받은 이스라엘은 그 대회에 4강에 가서 3, 4위전에서 우리랑 만났죠. U20 월드컵이 날아갔지만, 그러나 목표가 하나 사라진 것뿐이지 다른 것은 충분히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U23 팀의 경우에 정점은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2024 U23 아시안컵이었습니다. 8강에서 대한민국을 승부차기 끝에 꺾으면서 4강에 올랐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티켓을 얻어서 프랑스 현지에서 기니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정말 아깝게 올림픽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성인팀의 성과도 꾸준했죠. 2022년 월드컵은 2차 예선에 진출하면서 아시안컵 출전 가능성을 열어뒀고, 2024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2007년 이후 오랜만에 인도네시아가 본선 진출에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선을 돌파하면서 최초로 메이저 대회 16강을 오르게 만드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죠. 참가국이 확대되어 티켓 수가 많아진 2026 월드컵의 예선도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3차 예선에 진출국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쉽게 월드컵행이 모두에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한 끗 차이로 월드컵 티켓이 좌절되던 국가들에게 좋은 것이지, 인도네시아 같은 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원래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2차 예선에 또 있고 3차 예선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 강호 사우디를 득점으로 밀어낸 3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독주를 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 호주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1승 3무 1패.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두 경기만 이긴다면 직행을 노릴 수도 있고, 현재를 잘 유지한다면 4차 예선의 기회를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첫 월드컵을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로 나갔지만, 지금의 이름으로 두 번째 월드컵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피파 랭킹적으로도 신감독 부임 이후 173위에서 127위로 순위를 46계단을 올려놨습니다. 미쓰비시컵 이전에 성과가 없었다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아시아 메이저 무대에 참가하는 것만 아니라 토너먼트까지 올라가고 세계 무대 진입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성적 부진으로 인한 경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속뜻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후임은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감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피셜로 Here We Go가 뜬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클라이베르트가 인도네시아의 새 감독이 되는 것은 거의 확정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은 국가적으로 현재 자신들의 혈통을 적극적으로 기하시켜서 피지컬적인 업그레이드와 축구적인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체가 예전에 네덜란드
네덜란드령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혈통들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고 다른 유럽에도 있지만 네덜란드와의 관계성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신태용 감독이 막 하고 있는 월드컵 예선 3위라는 성적이 유럽의 빅네임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3차 예선 당시 승리가 없자 여론적으로 신태용 감독에 대한 아웃을 요구한 적이 있긴 하지만 사우디를 이기고 나서는 당시 에릭 토이르 회장도 감독 자리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원래는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감독을 경질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수단도 유럽에서 다수 데려와 귀화를 시켰고 전력은 올라갔습니다. 몇몇 아시아 대회에서 선전하는 모습도 봤고 월드컵에 갈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주축 선수단과 문화적으로 이지감이 덜한 유럽 감독을 데려오면 더더욱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클라이베르트와 신태용을 견줘서 봐도 클라이베르트가 어느 하나 잘난 구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태용 감독 K리그 준우승도 해봤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해봤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월드컵에도 나가보고 독일도 잡은 것뿐만 아니라 U20 월드컵 16강, 올림픽에도 8강에 진출한 감독입니다. 커리어적으로 막 잘한 순간은 적을지 몰라도 어느 팀을 맡아도 평균치를 웃도는 결과를 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클라이베르트는 그나마 퀴라솔 대표팀을 좀 오래 맡았고 감독으로서는 성과라든가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와 신태용 감독의 관계는 이전에 한번 끝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협회 부탁으로 기용한 현지인 코치가 태만하게 일을 하니까 그 코치를 해임했는데 그 코치가 나중에 기술위원장으로 돌아와서 신감독과 갈등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대표팀의 목표 설정 당시에도 U20 월드컵에서 8강이나 4강에 진출하라거나 미쓰비시컵을 우승하라던가 당시 자신들의 실력에 맞지 않는 목표를 요구하면서 서로가 불쾌감을 주고받은 적이 있기도 하고요. 신태용 감독은 결국엔 결과로 상황을 돌파해 나갔고 팬들 역시도 지지를 하고 있는 데다가 결과도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재계약까지 하면서 잡아두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한 인도네시아의 욕심의 결과가 어떤 마무리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더 보여지는 것을 선택했고 그렇게 신태용 감독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신태용 감독이 맡았어도 4차 예선 끝에 월드컵 진출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감독의 팀으로 성장해 오면서 쌓이는 경험치가 더 강한 팀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중에 김상식 감독은 나가라는 소리가 그리워질 만큼 지도자 인생에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행 소식을 전하면서 실패하면 정말 리스크가 큰 자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반전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다행인 와중에 신태용 감독의 소식은 씁쓸해지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스네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연봉은 얼마였을까? 8억에서 10억 정도 됐을까? 8억에서 10억 정도 됐던 걸로 전해져 있던데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괜찮은 편이었을걸? 그리고 원래는 150이 바깥에 있는 완전 약체잖아. 피파라는 그룹의 분위로 치면은 우리는 한 10%대에 들어갈 거야. 결국 10% 뭐 15% 정도에 들어갈 거야. 우리가 한 27위? 28위 정도 되니까. 왜냐면 한 250여 개국 될 거거든. 그럼 여기는 이제 100분위로 하면은 한 70% 정도 성적이 들어가는 거를 지금 120위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50% 넘어 안쪽으로 들어온 거니까 능력은 있는 거지. 신태용 감독이 그전에도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지금 인도네시아로 이루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버텼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워낙에 잘 되고 있었던 물론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있어. 동남아들이 미쓰비시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박항서 감독 간지 얼마 안 돼서 전술 실험을 미쓰비시컵에서 하다가 잘릴 뻔했거든. 너 여기서 떨어지면 경지에다. 그래갖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성적이 막 나쁜 건 아니었잖아. 월드컵 예선에 올라와 있는 지금 3차 예선에 얘네 일본, 중국, 사우디, 호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도 얘네보다 나은 네 개 팀인데 지금 여기서 두 팀을 아웃시키고 거기서 3등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만 봐도 성과는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좋겠죠. 조금 더 일찍 경제됐으면 K리그에서 신태용 감독 카드 만지려고 했던 팀들은 몇 개 나왔을 수도 있고 왜냐면 재료가 좀 맞춰지고 이 사람의 감독 인생이 되게 세팅된 상태에서 팀을 이끈 적이 사실은 의외로 별로 없어. 성남 1화
성남 1화, 지금 성남 FC가 예전에 성남 1화였잖아. 성남 1화 감독도 문선명 회장 죽고 나서 한 거라서, 그러니까 성남 1화 그룹이 점차 그 성남에 손을 뗄 때야.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라면 조금 승승장구가 그야말로 대표팀 수석 코치 할 때, 대표팀 수석 코치 할 때는 뭐 본인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만 갑자기 고 이광종 감독이 갑자기 백혈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올림픽팀에 겸직을 하러 가. 겸직을 하고 올림픽팀 하고 다시 A대표팀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2017년에 U20 월드컵이 대한민국에서 열렸거든. 그때 그 멤버가 백승호, 이승우 이런 애들이 껴 있어갖고 이 대표팀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받는 자리였단 말이야. 근데 안익수 감독이 아시아 예선에서 죽을 써버렸네. 또 그 자리를 신태용 감독이 메워.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슈틸리케 감독이 날아가네? 그 슈틸리케 감독 자리를 또 신태용 감독이 메워. 그래서 9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독일을 낸 거잖아. 그래서 신태용 감독도 내심 재계약을 해서 4년을 좀 쭉 잘 준비를 해서 좋은 성적 보여주고 싶었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협회에서는 아예 새 판을 짜보자 해갖고 선임한 게 파울로 벤투 감독이었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신태용 감독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꽤나 나왔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 묻힌 상황이지, 신태용 감독 자체가 지도자 생활을 되게 안정적인 곳에서 안정적이게 시작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인도네시아라는 팀 안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신감독의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뭔가 본인은 감독만 딱 하면 되는 팀으로 가서 하면은 더 진짜 무서운 감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너무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타 대표팀 감독으로 아시안컵이라는 메이저 대회에서 토너먼트까지 올라가 봤고, 이제는 조금 더 뭔가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인 감독이 됐으니까 국내 K리그 뭐 좀 좋은 팀에서 감독을 해본다거나 혹은 아니더라도 뭐 인도네시아보다 좀 더 나은 팀에서 국가대표 감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쉬셨다가 그러니까 좀 듣기로는 늑막염이 지병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중간에 수술도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좀 일단은 그냥 열정을 쏟은 만큼 사람이 갑자기 그거를 타이로 멈추게 되면, 우리가 뭐 득템에 1년 준비한 시험이 이렇게 끝나면은 시험이 끝났는데 막 몸살오고 그러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에너지가 소진되는 동시에 이렇게 막 몸으로 오잖아. 좀 쉬시면서 좀 재충전 하시면서 다음 스텝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우리나라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 보여줄까? 신상호 감독.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룰게요. 신상호 감독 지금 부임하고 전패 중이거든요. 신상호 감독은 근데 여자 대표팀에 대한 애정도 있고 이해도도 좀 있는데, 신상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줘도 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나 계속 팔로우는 하고 있거든.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여자 축구도 좀 다루고 싶은데 팔로우는 계속 했는데, 신상호 감독의 명단을 보면 세대 교체에 강한 의지가, 그러니까 대표팀의 선수단의 포를 넓히려는 의지가 되게 강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게요.